제가 이사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되게 귀찮아하고 그거를 지금 집도 이제 오래 사셨겠네요. 8년 됐어요. 8년이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잖아요, 혼자. 전세금도 많이 올랐나요? 전세금을 매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도 좀 약간 물론 당연한 거지만 좀 이제는 진짜 내 집 마련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더 덧붙여준 것 같아요, 그게. 뭐 지금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여쭤보면 그렇지만 얼마 정도 오른 것 같아요? 8년 동안. 몇 억에 올랐어요. 몇 억? 억대가 올랐어요, 억대가. 근데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근데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걸 또 인정을 해주셨구나. 네, 그냥 뭐 왜냐면 자꾸 월세로 돌리신다고 하니까 월세보단 전세가 낫다라는 저는 이제 계속 생각이 있었어서 그래서 그냥 올리시는 대로 저는 되게 그 집주인분 입장에서는 제가 진짜 좋은 그쵸. 세입자죠. 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했잖아요. 일반 매수는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다 혼자 했거든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제가 혼자 다 해보니까 제가 안 했을 때는 두려웠거든요, 되게.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하는 것도 막 덜덜 떨면서 전화 어떻게 하지? 이분이 나 막 냉대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이 잡히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일반 매수한 물건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신탁 대출이 걸려 있더라고요. 신탁 대출이요? 네, 이미 거의 절반이 넘는 신탁 대출을 받아놨더라고요. 어찌됐든 근데 그거는 등기 껴보면 다 나오니까 제가 그걸 보고 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싶더라고요. 두렵잖아요. 제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만약에 계약 잘못하면은 대출을 내가 떠안을 수도 있다라는 그냥 무지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라 무조건. 부동산 사장님도 이제 법무사랑 전화해가지고 녹음해놓고 저한테도 이제 스피커폰으로 다 들으면서 말소가 되면은 깨끗한 등기로 제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이 되더라고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살 때 처음에 할 게 등기부등본을 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려있는 뭐 권리사항들 그런 것들을 다 말소를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매수자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개인 집주인을 하더라도 신탁사 명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신탁사 명의를 해주면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내가 등기부를 뗐을 때 그렇게 신탁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말소하는 조건으로 특이하게 넣어서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죠. 마지막 잔금 일자도 다시 한번 등기부 떼보시고. 네. 아직 잔금 안 치렀죠? 치르는데 그때 제가 주의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됐어. 뭐 중개사님이 조율을 하지만 사실 저는 중개사님은 절반만 믿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중개사님도 업무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가지고 그냥 대충 하면 돼. 약간 이런 분들도 있고 되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반반이에요. 그래서 물론 중개사분 이야기를 듣긴 듣지만 혹시라도 그분이 놓치는 건 없을까라는 거를 이제 미리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계약서는 받았잖아요. 그 계약서 잘 보시고 잔금을 지불해야 되고 또 매도자의 인감도 받아야 되고 그 명의 변경이 잘 되는지 당일날 이제 법무사님 와가지고 명의 변경 하잖아요. 그 법무사님이 어쨌든 등기소를 가가지고 명의자를 바꿀 텐데 그 영수증이나 바뀌었다는 서류 같은 거를 임시적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바뀌는 데는 당일날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자로 잔금이에요. 등기부에는 최종적으로 6월 1일이 찍이긴 하지만 그 시스템이 반영되는 데는 뭐 6월 2일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6월 2일 날 떼봐도 이전 소유자 이름이 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가 그 서류를 다 신청 서류를 도장 찍어서 다 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근데 이제 법무사님이 이제 지인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이제 문제 없이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과 관련된 위에 새거나 그런 것을 발견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이전 매도자가 책임을 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 달아놓으면 좋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네, 맞아요. 넣었었어요. 그랬어요? 잘하셨네요. 이게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게 그 물과 관련된 거. 누수, 맞아요. 뭐 찍히거나 오염 같은 거는 이제 어차피 인테리어 하면 되는데 물은 진짜 되게 힘들거든요. 원인 찾기부터. 우리가 뭐 갭 투자나 내 집 마련이나 할 때 또 구축 아파트를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때 매수자 입장에서 넣어놓으면 좋을 특약 같은 것들을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담아 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 서류 확인하고
중개보수로 드리고 또 영수증도 받고 법무사분께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네. 그 취득세 영수증 이런 서류들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매도했을 때 그 경비 처리가 또 돼요. 아 진짜요? 네. 오. 내가 1억 차익이 났는데 뭐 법무비가 뭐 10만 원 들었어. 뭐 그런 비용이 이제 제하고 이제 세율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류들을 미리 잘 잘 보관했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 그리고 저는 이제 전자 파일로도 따로 컴퓨터에 보관을 해놔요. 오. 왜냐면은 그거 되게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나중에 이사할 때 그 인테리어도 하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도자랑 인테리어 기간을 좀 주는지 안 주는지도 혹시 협의가 됐나요? 그냥 잔금하고 다음 날부터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아, 엄마가 꼭 손 없는 날 이사하라고 하셔서 그래가지고 한 2주의 텀이 있더라고. 손 없는 날 꼭 해야 되니까. 손 없는 날의 의미는 뭐 아시겠지만 전 몰라요. 아무튼 뭐 그날 이사를 하면 뭐 전반적으로 뭐 기운이 좋다. 좋고 아. 뭐 잘 풀린다. 뭐 유교적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뭐 풍수나 뭐 사주나 아. 뭐 이런 거를 좀 보고 어른분들은 특히나 더 아. 중요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아, 그래서 손 없는 발은 이랬다가 등을 지금 1주택자가 되면 어쨌든 시드머니가 확 줄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음 스텝을 굴려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반대로 앞으로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관심이 좀 있을 것 같나요? 맞아요. 저는 계속 할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약간 좀 공격적인 투자로도 볼 수도 있겠네요. 계속 관심을 열어놓고. 네. 왜 그걸 이제 여쭤보냐면 뭐 정권이 바뀌면서 대출도 더 많이 이제 해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대출 자서 하셨죠. 그 다음 주에. 네, 40%잖아요. 네. 지금은. 근데 무주택자에게 뭐 70%에서 많게는 80%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맞아요. 만약에 그게 적용이 되면 네. 이제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변경을 하거나 갈아타기를 해서 네.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를 받았는데 추가로 또 40% 받을 수 있으면 묶여있던 내 돈 40%가 돌아오는 거죠. 네, 또 이제 재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업무적으로 네. 많이 바쁘다고 하면은 네. 하시는 활동에 더 집중하는 게 가치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음. 그게 더 부가가치가 있는지. 그쵸, 그쵸. 네, 왜냐면 워낙 탤런트가 있으니까 그쪽에 내가 집중하는 게 좋을지 투자금을 조금 회수해서 부동산으로도 좀 같이 하는 게 어떤 거에 좀 가중치를 주는 게 나한테는 더 맞을지 일단 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되고 네. 어쨌든 다주택자가 그간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네. 투자를 할 수 없게끔 취득세나 대출이나 양도세나 다 묶여 있었는데 네. 그것도 완화해 주니까 네. 1주택자 되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좀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되는 시점이니까 네. 그걸 좀 바라보고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난 맞을지. 네, 물론 투자는 계속 관심 열어두긴 해야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재미가 붙으면은 아시겠지만 따라오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부동산 공부하면서 왜 학교에서 이런 걸 안 알려주지? 아니 이런 걸 알려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 한 파트라도 왜냐면은 공부할 양도 많잖아요. 네. 막 이게 뭐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런 파트가 있으면 네. 저는 무조건 그거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너무 공부라고. 중요하죠.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집인데 예전부터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경험해보고 자신감도 쌓았으니까 이제 가족분들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엄마 거로 네, 청약을 잘하고 계시네요. 투장님 네. 또 이제 많은 분들께는 전지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또 불인이 분들에게 네.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부동산 공부는 지금부터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각비를 낸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자재값이 오르는데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내가 살 집은 내가 공부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했는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서 꼭 좋은 투자로 갈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투자하게 되면 네. 그때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좋아요. 인터뷰 해보죠. 좋은 성과를 내서 네. 꼭 다시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